안녕하세요. 갤러리 봄 관장 백영주입니다. 오늘은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90이 넘은 화가가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쿠사마 야요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나가노에서 출생하는데 어린 시절 불행한 추억만 안고 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정신병을 지금까지도 앓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런 아픔이 예술로 승화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환영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땡땡이 무늬가 온 방에 나를 위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땡땡이 모양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작가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 학대가 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바람둥이 기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했고 쿠사마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학대받고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10살 무렵 물방울과 그물 무늬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기모노를 입은 여인의 모습을 점박이로 땡땡이 칠해서 가리곤 했습니다. 그 후 정신찬락 증세를 보이는데요. 강박관념 그리고 때때로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비 꽃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꽃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으며 얼마 후에는 식탁보에 빨간 꽃이 수십 개로 불어나서 식탁 밖 벽으로 천장으로 팽창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화의 염증을 느낀 쿠사마는 1948년 교토로 가서 일본화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전통적인 화법과 도제 체제에 거부감을 느낀 후 그 후 유럽과 미국의 아방가르드 미술에 흥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아주 재밌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나라를 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코티 대통령은 고맙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상의해보라 라고 답장을 했어요. 그러나 쿠사마는 불어의 장벽을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영어가 쉽다고 느꼈던지 뉴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후 조지아 오키프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답장이 왔습니다. 오키프는 친절하게도 이 나라에서 화가로서 먹고 사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오키프의 편지 한 장이 스폰서가 되어 쿠사마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시애틀을 거쳐 뉴욕에 오게 되는데 그때 나이 27살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55년 후 쿠사마는 자신의 은인인 오키프의 그림이 걸린 휘트니 뮤지엄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고 있었습니다. 불행한 그녀의 어린 시절에 나타난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보면 땡땡이로 그려져 있죠. 엄마를 그린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거품이 되어져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무의식의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트 무늬만 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도트 무늬로만 그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녀의 병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모든 장면이 땡땡이로 보이는 환각 증세를 가진 그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들과 다르고 평범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더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 그린 그녀의 초상화도 그녀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였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쿠사마 야요이는 뉴욕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펼치게 되어지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노도화를 통해서 반전 운동을 한다든지 사회 활동에 참가한 이력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쿠사마는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 넓게 펼쳐진 뉴욕을 보면서 나는 내가 가진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창조에 대한 에너지로 언젠가 뉴욕을 정복하고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라고 다짐했던 그녀의 일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쿠사마 야유이는 뉴욕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닉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쿠사마는 센트럴파크, 브루클린 등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월남전 반대 시위를 하는데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베트남전을 끝낸다면 그와 섹스를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96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받지 못했던 쿠사마는 은색으로 된 공을 만들어서 1달러씩 파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한 일본 여자가 와서 이렇게 새로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보고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비엔날레에 여러 번 초대되어지는데요. 아마 쿠사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즐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쿠사마는 유일한 사랑 조셉 코넬을 만나게 되는데요. 10년간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신적 지주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동거하면서 조셉 코넬과는 단 한 번의 섹스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 이렇게 사랑하던 조셉 코넬이 죽고 나서 갑자기 뉴욕에서 떠나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73년 건강이 악화된 쿠사마 야요이는 일본으로 돌아와 정신병원에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쿠사마 야요이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세요. 이 작품은 쿠사마의 땡땡이와 루비통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한정판 가방인데요. 처음에 이 작품이 들어왔을 때 저희 친구들이 이거 루비통 문양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지 않았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쿠사마를 알았다면 이 작품은, 이 가방은 진작 우리 손에 들려 있었겠죠. 쿠사마는 입체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이 작품을 보세요. 1000개의 남근이 모여져서 배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렇듯 쿠사마는 남근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조셉 코넬과도 한 번도 섹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신병의 일환을 그대로 예술로 승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입체작품, 평면 작품을 많이 한 작가이고요. 그 이후에는 설치 작품도 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호박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호박이야? 라고 물었더니 가장 못생긴 호박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구박을 받았던 그 기억이 호박에게도 생명을 주고 싶었던 자기 대입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시리즈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본태 미술관이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시리즈는 세계 여러 곳에서도 설치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쿠사마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